여기서 일반인이 주목할 부분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세대원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즉 300평까지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신규로 취득하든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다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한참을 체류할 줄 알았는데요. 올해 1월 24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 시행을 기다리다가 지난 1월 16일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결국 1월 24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법 조문을 보니 지난 업로드 영상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었으니 법 조문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그래도 궁금하다는 내용은 이어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Q&A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에 관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 규칙상 농기계 보관이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숙박이 불가했습니다. 감사원이 2024년 4월 발표한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20개 지자체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그중 17,149개가 불법 증축 전용됐고 가상화폐 채굴장 등 타용도로 전용된 농막이 11,525곳에 달했으며 위장 전입이 520곳, 존치 기간이 경과한 농막이 4,203곳 등 불법 사항도 16,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농막의 3%에 해당하는 559곳만 조치를 취했고 타용도로 사용되는 농막 11,525곳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처럼 불법이 만연되어 있는 기존 농막의 제도 개선 및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기존 농막과는 달리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설치 규모도 데크나 정화조, 주차 공간과는 별도로 쉼터 33제곱미터로 넓어졌습니다. 다음은 법조문을 통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 제1호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앞부분에서는 쉼터는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 목적과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재질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터는 누가 설치할 수 있는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 행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물론이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이 주목할 부분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세대원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즉 300평까지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든 아니면 신규로 취득하든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쉼터의 설치 목적은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쉼터와 뒤에서 살펴볼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재질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1호부터 16호까지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요. 농지법 시행 규칙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항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숙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5항 제16호에 따라 임시 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의 홍보 부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지자체 건축 조례에는 체류형 쉼터 세부 내용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체류형 쉼터는 컨테이너는 되는데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컨테이너밖에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재질이 뭔지는 결국 각 지자체 담당자 재량에 달려 있는데요. 규정이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질이 아닌 컨테이너와 비슷한 재질은 허용해 줘야 하지 않나 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건축 조례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지금부터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적합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옥은 설치 지역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지구 이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결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지역이나 지구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법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지구를 지정하는데요. 그 방제지구에는 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 위험 지역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자체 단체장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하는데요. 지금처럼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은요, 토지 이음에서 쉼터를 설치하는 농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받아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쉼터의 면적 기준인데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유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도 부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주로 처마를 깊게 내밀어서 햇빛 조절, 빗물 방지 효과가 있는 네모진 석칼이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차양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석칼의 처마 차양은 1m 미만으로 설치를 하면 쉼터 기준인 연면적 33제곱미터에는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한 필지에 농막과 함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면적 기준 어떻게 하겠느냐인데요.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한 필지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 면적들을 모두 합산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면적 기준인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두 개를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쉼터 부속시설에 관한 규정인데요. 주차 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데크는 1.5m 미만, 주차 공간은 한 대까지 즉 일면으로 약 13제곱미터 이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처마는 1m, 데크는 1.5m, 주차 공간은 1면이 허용되며 부속시설의 설치 면적은 쉼터 설치 규모인 33제곱미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있는 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농막에는 데크나 차양을 설치할 수가 없어 어닝을 설치했었는데요. 쉼터를 도입하면서 농막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농막에도 데크나 차양 설치 및 농막의 부속 용도로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쉼터 설치 방법 및 존치 기간인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0조 3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7항 본문에 따라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로서 연장 횟수를 정하겠다. 그런데 조례에서도 가설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환경, 미관 등을 고려해서 3회 이상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령 쉼터를 설치하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쉼터의 존치 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 이내로 하되 연장 횟수를 3회 이상, 즉 3년 플러스 9년이니까 12년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안전이나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령 쉼터 도입 발표 당시 고작 12년이라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각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규정은 아직 없고 기본적으로 1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도로 요건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설치 목적이 농기계 보관이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으로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차,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도로 기준 분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건축법상 모든 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령 쉼터 설치에 있어 도로는 건축법상의 엄격한 도로 기준이 아니어도 숙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나 응급차 등의 통행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면도, 이도, 농도 등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관습법상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는 주로 건축법 및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건축법의 도로가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 도로란 뜻으로 현황도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하튼 이런 용어들이요 사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체령 쉼터가 가능한 도로는 소방차나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면도, 이도, 농도 및 실제 이용 상황이 도로인 현황도로에 접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만 결국 사실상 통로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 체령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쉼터 면적이 10평이고 데크라든지 정화조,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이 합산해서 20평이 소유되었다면 최소 농지는 설치 면적의 2배인 40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만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쉼터를 설치 후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 대장에 등재하라는 얘기인데요. 농촌 체령 쉼터 설치 후에는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해서 농지 대장에 등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라든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농지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약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농지제도 개혁에는 농지 소유 자격 완화와 취득 절차 및 농지 임대차 규제도 간소화해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촌 체령 쉼터의 본격 시행으로 귀농 귀촌이나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체령 쉼터는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귀농 귀충의 선제 체험 및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도 삼촌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쉼터 주변에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농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